안녕하세요. 35년 동안 환자분들의 치아를 돌봐온 치과 의사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꼭 양치질을 하고 계신가요? 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네요. 그런데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해온 이 양치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수명까지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니,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양치질이 건강에 나쁘다니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만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건 제가 3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가 시리거나 잇몸이 자주 아프거나 치아가 흔들린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지난달 제 진료실에 오신 78세 이상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 후 양치질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이가 흔들리고 통증이 심해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는 상황이 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양치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는 김치 한 조각도 씹기 힘들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정성껏 관리했는데도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양치질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거울을 보면서 내 이가 왜 이렇게 길어 보이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이가 길어진 게 아니라 잇몸이 내려간 거랍니다. 의학 용어로는 잇몸 후퇴라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이 겪고 있는 흔한 문제예요. 제 환자 중에 김영호 할아버지는 70세인데요. 매일 3번, 한 번에 5분씩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셨대요. 그런데도 이가 시리고 흔들려서 병원에 오셨어요. 김 선생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양치했는지 몰라요. 아내는 저더러 화장실에서 평생을 보내겠다고 놀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할아버지의 잇몸을 살펴보니 심하게 내려가 치아 뿌리가 다 드러나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찬 것, 뜨거운 것은 물론이고 바람만 스쳐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나이 들면 잇몸 조직이 젊었을 때보다 40% 정도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요. 이렇게 약해진 잇몸을 단단한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잇몸이 점점 내려가고 손상됩니다. 마치 단단한 브러쉬로 연약한 꽃잎을 문지르면 꽃잎이 찢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양치질을 안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양치질의 횟수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올바른 양치법만 따라 하셔도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 건강이 크게 달라질 거예요. 이 정보 하나로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이제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양치질 습관 첫 번째, 과도한 양치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은 영상도 쭉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제가 35년간 모은 소중한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질 습관 중 첫 번째, 과도한 양치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김 선생님, 제가 60년 넘게 양치질을 했는데 이제 와서 과도하다니요? 양치질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환자분들께 열심히, 세게, 오래 양치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35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한 힘으로 오래 양치하는 것이 오히려 노년의 잇몸과 치아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지난해 저희 병원에 오신 76세 정병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군대에서 배운 습관대로 평생 하루 3번, 매번 5분씩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오셨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이를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칫솔질을 세게 해야 이물질이 잘 닦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양치질이고 매 식사 후에도 5분씩 꼼꼼하게 닦았어요. 아내는 항상 저보고 이 닦느라 인생의 절반을 화장실에서 보내겠다고 놀릴 정도였죠. 정 할아버지의 말씀에 슬며시 웃음이 나왔지만 그분의 구강 상태를 보고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잇몸이 심하게 내려가 치아 뿌리가 많이 드러나 있었고 노출된 부분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엔 찬물도 못 마시겠어요. 바람만 스쳐도 이가 시려서 견디기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실제로 우리 병원에서 서울대학교 치과대학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하루 3회 이상 강한 힘으로 양치질을 할 경우 잇몸 후퇴가 2배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변화하듯 잇몸도 변합니다. 60대가 되면 잇몸 조직은 20대 때보다 약 40% 정도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져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 변화하는 것처럼요. 이런 방식으로 반복되는 표현과 비유를 다양화하면 더 풍부한 스크립트가 될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수정사항들은 전체 스크립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중복과 불일치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단한 칫솔로 세게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잇몸이 손상되고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상처 난 곳은 더 쉽게 다시 상처받고 결국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아니, 그럼 양치질을 안 해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치질의 횟수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입니다. 제 환자 중 82세 황미경 할머니는 평생 하루 한 번 아침에만 부드럽게 양치하셨는데도 잇몸과 치아가 매우 건강했어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적절한 강도와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치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금값보다 귀한 정보입니다. 첫째, 칫솔은 꼭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세요. 약국이나 마트에 가면 칫솔 포장에 초극세모라고 쓰여 있어요. 이 칫솔은 일반 칫솔보다 약 3배 더 부드러워 잇몸 손상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대신 칫솔을 잇몸과 45도 각도로 살짝 기울여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으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마치 갓난아기의 뺨을 닦는다고 생각하세요. 또는 달걀 껍데기를 깨지 않고 닦는다고 생각하세요. 셋째, 하루에 2번만 양치하되 한 번에 2분을 넘기지 마세요. 더 오래 닦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큰 오해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2분이면 충분해요. 정병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셨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잇몸 출혈이 완전히 멈추고 시린 증상도 50% 이상 줄었어요. 김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게다가 양치하는 시간이 줄어서 아내와 대화할 시간도 더 생겼네요. 정 할아버지의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같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평생 3번씩 닦았는데 하며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바꾸시면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제 노년기에 절대 피해야 할 2번째 습관, 잘못된 치약 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치약이 오히려 치아를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놀라우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한 소중한 비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치약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치석 제거, 미백 효과, 충치 예방 마이너스 이런 글자들이 크게 적힌 치약을 선택하시나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환자분들께 강력한 효과의 치약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35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강한 효과의 치약이 오히려 노인의 치아와 잇몸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죠. 79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20년 넘게 미백 치약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하얀 이가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미백 치약을 고집했어요. TV에서 하얀 치아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김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졌지만 구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치아 표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온도에 민감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가 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찬물만 마시면 시리더니 나중에는 따뜻한 차도 못 마시게 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치아의 겉면에 있는 단단한 보호층이 점점 얇아집니다. 이 보호층을 범낭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과일의 껍질처럼 치아를 보호하는 단단한 외피입니다. 사과의 껍질이 속살을 보호하듯 범낭질은 치아 내부를 지켜줍니다. 70세가 되면 이 보호층 두께가 20대 때보다 15에서 20%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오래 신은 신발 바닥이 점점 닳아 얇아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얇아진 보호층은 외부 자극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렇게 약해진 치아에 미백 성분이나 연마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더 빠르게 마모되고 시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치 얇아진 옷을 거친 수세미로 문지르는 것과 같아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연마제가 강한 치약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치아 민감성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잇몸 염증도 40%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하나요? 지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 걱정 마세요. 제가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치약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마모성이라고 표시된 치약을 선택하세요. 이런 치약은 연마제가 적어 약해진 치아를 보호합니다. 치약 상자에 작게 적혀 있으니 안경을 쓰시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둘째, 불소 함량이 1에서 1000ppm인 치약이 좋습니다. 불소는 치아를 강화시켜 시린 증상을 줄여줍니다. 마치 약해진 성벽을 다시 튼튼하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셋째,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사용하세요. 이런 치약에는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처음 사용할 때는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2주 정도 꾸준히 사용하면 차츰 좋아집니다. 양치할 때 치약을 얼마나 짜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콩알 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더 많이 쓴다고 효과가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거품이 너무 많아 구석구석 닦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이정숙 할머니는 치약을 바꾸고 나서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김 선생님, 2주 만에 시린 증상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얼음물도 조금씩 마실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신기해요. 치약 하나 바꾸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쓰던 치약을 바꿔야 한다니 하고 망설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양치할 때 치약을 보면서 이게 내 치아를 보호해주고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번 장을 볼 때 제가 알려드린 기준으로 새 치약을 선택해 보세요. 이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당연하게 여겼던 또 다른 습관,
식후 즉시 양치질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습관이 노년의 치아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계속해서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언급한 식후 즉시 양치질의 위험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습관은 정말 우리에게 깊이 뿌리내린 것이죠. 저도 35년 전 치과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는 환자들에게 식후 즉시 양치하라고 조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의 조언을 드립니다. 정말 놀랍죠? 특히 노년기에는 식후 즉시 양치질이 치아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77세 오정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 할아버지는 평생 식후 즉시 양치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군대에서 38년을 복무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철저한 위생 관리였죠. 매 식사 직후 3분 이내에 반드시 양치질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밥 먹고 바로 닦지 않으면 이 사이에 음식물이 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가 너무 시려서 고통스럽습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관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침에 커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검진 결과 오 할아버지의 치아는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산성에 의한 침식 흔적이 역력했어요. 마치 바닷가 절벽이 파도에 깎여 나간 것처럼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음식, 특히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같은 산성 음식을 섭취하면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비가 내린 후 땅이 젖어 무르는 것처럼요. 이런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미 약해진 치아 표면이 더 쉽게 마모되는 것입니다. 마치 젖은 비누를 세게 문지르면 금방 닳아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고려대학교 치의학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산성 음식 섭취 즉시 양치질을 한 65세 이상 그룹은 30분 이상 기다린 그룹보다 치아 침식이 2.5배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2.5배라니 정말 큰 차이죠? 아니, 그럼 언제 양치를 해야 하나요? 지금 궁금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양치 시간은 이렇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마세요.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치아 표면이 다시 단단해질 수 있어요. 마치 젖은 흙이 말라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둘째, 식후에는 물이나 무설탕 차를 마셔서 입안을 헹구세요. 이것만으로도 음식물 찌꺼기 상당 부분이 제거됩니다. 물 한 모금을 입에 머금고 꾸르륵 꾸르륵 소리를 내며 헹구면 더 효과적이에요. 셋째, 정 찝찝하다면 양치 대신 불소 함유 구강 세정액으로 가볍게 헹구세요. 이것은 치아를 보호하면서도 입안을 상쾌하게 해줍니다. 넷째, 하루 중 양치 시간을 식사와 연관 짓지 말고 아침 기상 후와 자기 전으로 고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식사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치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다섯째, 산성 음식 예를 들어 과일 주스, 탄산음료, 와인 등을 섭취한 후에는 특히 더 오래 기다리세요. 이런 음식들은 치아를 더 빨리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제 환자 오정환 할아버지도 이 방법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김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이제는 치아가 훨씬 덜 시려요. 아침에 커피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처음엔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38년 군 생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니 정말 효과가 있네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것이죠. 여러분도 식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고 찝찝할 수 있어요.
밥 먹고 양치 안 하면 이 사이에 음식물 끼는 것 같아서 못 견디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땐 물로 입을 헹구세요. 충분히 개운해질 거예요. 치아가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식후 즉시 양치하지 않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의 치아는 그 보답을 훨씬 크게 돌려줄 거예요. 지금까지 65세 이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양치질 습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 알았거나 가볍게 생각하고 넘겼던 구강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구강 건조증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지만 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구강 건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입이 자주 마르고 갈증이 나시나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구강 건조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 35년 진료 경험 중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떠오르네요. 85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입이 마르고 음식 맛이 잘 안 느껴진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김 선생님, 이게 다 나이 때문이니 어쩔 수 없겠지요. 늙으면 입도 마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검진 결과 단순한 노화가 아닌 심각한 구강 건조증이었어요. 이로 인해 충치가 7개나 발생했고, 더 놀라운 것은 구강 칸디다증이라는 곰팡이 감염까지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심층 검사 후 이 구강 건조가 최 할아버지의 당뇨병 약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약물 조정 후 구강 건조가 개선되었고, 그 결과 식사량이 늘어 영양 상태가 크게 향상되었어요. 김 선생님, 입이 촉촉해지니까 음식 맛도 잘 느껴지고 먹는 즐거움이 돌아왔어요. 예전엔 밥 한 공기도 겨우 먹었는데 이젠 2공기도 거뜬해요. 왜 구강 건조가 특히 노년층에게 위험할까요?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침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침에는 강력한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입안의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면서 동시에 잡초 제거제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또한 침은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데 필수적이며 소화 과정의 첫 단계를 담당합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침 생산량이 자연적으로 20에서 30% 감소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서 물이 점점 적게 나오는 것처럼요. 여기에 흔히 복용하는 고혈압약, 우울증약, 알레르기약 등이 침 생산을 더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심각한 구강 건조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건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구강 건조가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충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침이 적으면 치아를 보호하는 자연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마치 비가 오지 않아 정원의 식물들이 시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둘째, 잇몸 질환이 악화됩니다. 침은 잇몸을 세정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잇몸이 붓고 출혈이 생기기 쉬워요. 셋째, 구강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칸디다증 같은 곰팡이 감염이 흔합니다. 이건 무서운 병이에요. 입안이 하얗게 변하고 쓰라리고 아프게 됩니다. 넷째,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 식욕이 감소하고 이는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맛을 느끼지 못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결국 음식을 적게 먹게 되죠. 다섯째, 말하기와 삼키기가 어려워져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기 어려워지고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구강건조증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이 이상적입니다. 큰 컵으로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작은 컵으로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침대 머리맡에도 물을 두세요. 둘째, 무설탕 사탕이나 껌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침 생산을 자극합니다. 딱딱한 사탕을 입에 물고 있으면 침이 계속 나와요. 단, 반드시 무설탕이어야 해요. 설탕이 들어간 사탕은 충치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셋째, 침 대체제를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침은 자연스러운 촉촉함을 제공합니다. 마치 화초에 물 분무기로 수시로 물을 뿌려주는 것과 같아요. 넷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 세정제를 피하세요. 알코올은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마치 땅에 술을 뿌리면 더 빨리 마르는 것과 같아요. 다섯째,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특히 밤에 입 호흡을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침대 옆에 가습기를 두면 자는 동안 입이 덜 마르게 도와줍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구강 건조를 덜 유발하는 대체 약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입안이 편안해지니까 음식 맛도 돌아오고 웃음도 더 많아졌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요즘 웃는 얼굴이 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지금 입안이 자주 마른다면 이것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치아와 잇몸 건강뿐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작은 물병 하나, 무설탕 사탕 몇 개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경험해 보세요. 바로 오늘부터요. 이제 모든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놀라운 연관성입니다. 계속해서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강 건강을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문제로만 생각하십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 가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제 35년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강 건강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 심지어 수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81세 이병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심장질환으로 정기검진을 받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도 왜 갑자기 나빠졌는지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 치과 검진에서 심각한 잇몸 감염이 발견되었고 이 감염이 혈류를 통해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잇몸 치료 후 심장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김 선생님, 이가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예요. 정말 신기해요. 이병철 할아버지의 놀라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잘 증명된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심각한 잇몸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약 20% 높았습니다. 또한 중증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매 발병 위험도 약 30% 더 높았습니다. 치매라니 정말 놀랍죠? 이가 뇌에까지 영향을 준다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강 건강이 단순히 예쁜 미소나 편안한 식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수명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입안의 세균과 염증 물질이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퍼집니다. 마치 맑은 강물에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강 전체가 오염되는 것과 같아요. 이 세균과 염증 물질은 심장 혈관에 손상을 주고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6.4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6.4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손주의 대학 졸업식을 볼 수 있는 시간,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구강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지금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2번 부드러운 초국 세모 칫솔로 2분간 부드럽게 양치하세요. 마치 아기의 뺨을 어루만지듯 부드럽게요. 둘째, 저마모성 민감성 치아용 치약을 콩알만큼만 사용하세요. 많이 쓴다고 효과가 좋아지지 않아요. 셋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양치하세요. 그 전에는 물로 입을 헹구세요. 아침 기상 후와 자기 전 양치를 기본으로 하세요. 넷째,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무설탕 사탕이나 껌으로 구강 건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촉촉한 입안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다섯째, 6개월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으세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초기에 잡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섯째,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청소하세요. 이가 흔들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예요. 이병철 할아버지는 이 관리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2년 동안 심장 발작이 한 번도 없었어요. 덕분에 증손자 돌잔치까지 건강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병철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에 저도 함께 감동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제가 35년 동안 치과 의사로 일하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양치질의 5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과도한 양치질의 위험성, 올바른 치약 선택법, 적절한 양치 시간, 구강 건조증 관리, 그리고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놀라운 연관성까지요.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적절한 관리와 올바른 지식으로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건강한 미소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 건강한 심장, 그리고 건강한 뇌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배우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 김정훈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